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특례 원서 접수 일정이 7월 7일서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서류 준비도 해야 되고 대학 결정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되는 과정들로 매우 분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외국민 전형은 국내 수시 전형에 비해서 매우 복잡한 요소들이 많죠. 그 복잡한 게 결국은 서류에 대한 준비, 그 다음에 온라인 원서 접수, 서류 작성 이런 과정들이 매우 복잡해요. 첫 번째는 3년 특례나 12년 특례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자격 조건이죠. 이 학생이 과연 중고교과정 해외 이수자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느냐, 또는 전교육 과정에 자료를 전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의 자격 조건을 충족하고 있느냐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나라, 다양한 고등학교, 다양한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국내 대학의 원서를 쓰다 보니까 공통적인 서류에 대한 작성들, 또 그와 관련된 증빙 서류의 제출, 이런 부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결국은 합격에 있어서 표준학력 지표, IB 성적이 몇 점이다, SAT가 몇 점이다, GPA가 몇 점이다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격 조건에 관련된 것, 관련된 서류 준비에 대한 것, 또 온라인 원서 접수 과정, 서류 작성의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이 되어지면 결국은 합격과 불합격이 여기서 결정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류의 작성은 매우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세대학교를 토대로 해서 서류의 작성에 대한 과정들, 필요한 과정들, 주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6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지원 대학과 학과 결정을 위한 입시 컨설팅이고요. 두 번째는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에 대한 검토, 그 다음에 기타 활동 증빙 서류에 대한 작성 과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기소개서 첨삭,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온라인 제출 서류에 대한 작성, 그리고 여섯 번째는 최종적으로 서류를 검토하여 원서 접수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기간적으로 볼 때는 매우 긴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면 원서 접수할 때까지 계속해서 피드백을 진행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 대학들마다 한번 제출 서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출 서류에는 대학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죠. 입학 원서를 작성하게 되어지는데, 입학 원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3년과 12년 특례의 원서 접수 사이트는 원서 접수 대행사라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UA Apply, 진학사 어플라이에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모든 대학들이 동일하게 원서 접수는 대학에 가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성 시에 실수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수학기간 기록표는 초, 중, 고등학교 재학한 모든 학교를 빠짐없이 입력해야 한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학학원 기록표를 작성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작성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 입학원서라든가 수학기록표 같은 경우는 미리 대학들 모집 요강에 가면 샘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샘플을 출력받아서 미리 다 작성을 해보시고,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원서 접수 기간에 사이트에다가 입력하시는 게 좋습니다. 12년 특례인 경우는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부활이 됐죠. 자소서는 합격과 불합격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활용이 되어진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금서부터 잘 작성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이런 서류들이 있는데 이 서류들도 정말 중요해요.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같은 경우는 재학한 모든 학교의 모든 학기의 성적들이 제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12년 특례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과정의 성적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년 특례 자격에서 문제가 되는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과정이고, 그 다음에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다시 말하면 3년 특례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해외로 전학을 갔었을 때, 또 해외에서 해외로 전학을 갔었을 때 학기 결손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재학사실 증명서 같은 경우도 보면 학년, 학기 및 입학일, 전입일, 전출일 등이 연, 월, 일로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졸업 예정 증명서 같은 경우도 졸업
그 연, 월, 일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서류들은 마땅히 제출 서류에 대한 기한을 별도로 두고 있진 않지만, 보시는 것처럼 출입국 사실 증명서라든가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는 원서 접수 2개월 이내에 제출받은 서류들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비교과 활동 확인서, 표준학력 관련이 되어진 어학서류 목록표, 학사 일정표, 출신 고등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짓는 요소고, 위에 나와 있는 서류들은 대부분 자격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지원자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 주관하고 주최한 재학 중에 참여의 활동들을 기록하도록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표준학력 자료, 어학능력 서류 목록표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성적, 연세대학교는 고등학교 재학 중 취득한 성적만을 반영을 해요.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도 반영해 주지만,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성적을 반영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취득한 성적 중심으로 반영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SAT나 AP나 토플 성적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면 결국은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나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게 되는 거고, 따라서 대학에서도 고등학교 졸업한 기간에,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를 반영하는 이유들이 여기에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한 재수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를 반영하는 대학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AP나 SAT 성적을 다시 성적을 올려서 원서 지원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고등학교 기간 중에 취득한 성적 중심으로 반영한다는 사실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학사 일정표 같은 경우도 전체 학년 학기의 학사 일정표를 제출하는 걸 권장하고, 12년 특례인 경우는 초, 중, 고등학교의 학사 일정표를 모두 제출해야 된다는 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출신고등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필요하냐 하면, 사실은 대학에서 학생들의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을 지을 때 표준학력 지표만으로, 성적만으로 합부를 결정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학업 외적인 요소이나 학업의 환경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냐 하면, 학사 일정,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학사 일정이나 교육 과정이나 개설 과목이나 심화 과목, 또는 성적에 대한 분포,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SAT나 AP 성적이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지,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내셔널 랭킹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내외 대학으로 진학 현황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스쿨 프로파일에 나타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스쿨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대학에서는 이 학교가 IB 학교냐, A레벨 학교냐, AP 학교냐, 로컬이냐, 또 학교의 내셔널 랭킹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학생들의 자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학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을 고려해서 학생이 제출한 표준학력 지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사유서 작성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합니다. 결국은 만약에 이렇게 초, 중, 고등학교 과정에서 성적, 재학, 졸업 과정에서의 문제가 발생이 되어진다면 적극적인 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본인의 자격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을 소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3년 특례, 12년 특례에서 제일 중요한 거 1단계는 자격 조건의 충족이에요. 자격 조건의 충족.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격 조건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 심사를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학력 지표죠. 학력 지표를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은 단지 우리가 표준학력 지표만 반영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과 활동 확인서라든가 학사 일정표, 출신학교 프로파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하는 과정들이 다 달라요. 복잡하다는 점이죠. 이런 점들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가에서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를 받은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 원본의 대조필은 발행되어지는 고등학교에서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입학처에서 원본 대조필 도장을 받아서 제출할 수가 있어요. 단 3년 특례는 원서 접수가 6회지만 12년 특례는 원서 접수의 횟수 제한이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류를 좀 더 충분하게 확보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에서 보면 모든 소리의 우측 상단에 수험 번호를 기재한 후 업로드한다. 이것도 어떤 대학은 우측이고 어떤 대학은 좌측이기도 해요. 어떤 대학은 하단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묶음의 경우에는 첫 번째 장 우측 상단에 기재하는 거죠. 예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G1-1, Y2, 1, Y4, 1 이런 식으로 제약기간을 반드시 쓴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한국어나 영어로 되어져 있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어떻게 받아야 돼? 공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서류상 지원자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불일치할 경우는 동일인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면서 사유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시겠죠. 그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의 원서 접수 시에는 아포스티오나 영사 확인을 받은 후에 업로드하지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서류인 경우에는 스캔본을 업로드하고 최종 합격 시에 아포스티오 또는 영사 확인을 받아서 제출한다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것도 대학들마다 달라요. 어떤 대학들은 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원본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고, 또 대학에 직접 가서 제출해야 되는 학교들도 있고, 또 원서 접수할 때는 사본을 제출했다가 최종 합격하면 원본을 제출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원서 접수하는 절차나 과정들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원서 접수 온라인 것 정도 되게 복잡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온라인 업로드를 할 때 세 개의 G파일로 구분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학력과 관련이 되어진 G파일, 체리와 관련된 G파일, 그 다음에 기타 G파일로 구분하게 되어지고, 학력과 관련된 G파일에서는 초등학교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넣고요. 파일명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수험번호를 기재하고 난 다음에 재학, 졸업 PDF, 수험번호 입력하고 난 다음에 성적 PDF를 하게 되고, 이 PDF의 용량은 500MB이기 때문에 이거 100B가 초과되면 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요 안에서 범위 내에서 용량을 맞춰가지고 G파일로 제출해야 되고, 만약에 또 제출하지 않으면 또 추후로 대학에서 또 연락이 와서 다시 서류를 충분하게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 경우인데, 매년 이렇게 이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 저도 매년 매우 복잡해요. 실수를 하다 보니까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추가적으로 넣어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빠진 것도 있고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렇게 처음에 원서 접수를 하다 보면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이 되어진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고 신중하게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체리와 관련된 내용은 출입국 관련 사실이나 여권 사본이고, 이거는 500MB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G파일에서는 비교과 활동 확인서, 표준학력 자료, 그 다음에 출신고등학교 프로파일은 학사 일정, 사유서 등을 넣게 되고, 이것도 500MB 내에서 수험번호, 제목, PDF, 수험번호, 제목, PDF를 넣어야 되고요. 제출 서류는 반드시 기재된 순서에 따라서 정리하고요. 스캔한 파일은 PDF 형식으로 압축하여 업로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서류를 심사하시는 분들이 서류를 정확하게 심사하실 수가 있고, 서류 심사 과정에 오류가 발생이 되지 않겠죠. 그래야 합격과 유리합니다. 수학기간표 작성도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전교육과정 해외 입시자도 중요하지만 중고교과정 해외 입시자도 특히 해외에서 이수한 경우는 이런 서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교명, 소재 국가, 소재 도시, 학년제와 학제에 대한 부분들, 학교 주소, 대표 이메일, 홈페이지 URL 등을 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학의 기간에 대한 정보도 학년과 학기가 G1-1에서 G4-4냐, 그 다음에 학사 일정 개시일과 학기 종료일이 언제냐, 재학 기간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미리 다 확인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는 거. 다시 말하면 서류를 준비하시고 기재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내용에 맞춰서 서류 준비하시고 관련되어진 정보들을 정확하게 산출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학사 일정 같은 경우는 G1-1 학기 개시일, 그 다음에 G4-2 학기 종료일을 각각 입력하고 학사 일정표를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이 학사 일정표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자, 비교과 활동 확인서, 이 내용도 매우 중요하죠. 특히 이제 면접이 있는 대학들이거나 면접이 있는 의예과나 약학과 같은 경우들은 결국 면접에서 활용이 되어지는 서류인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재학 기간 3년 기간 동안에 6개, 글자 수는 약 50자 정도로 제한이 되어져 있어요. 교내 활동도 마찬가지인데 12년 특례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연세대학교와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부활이 되어졌지만 자소서가 부활되지 않은 학교들도
서울대와 연세대가 자소서가 새롭게 부활되어짐에 따라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의 글자 수가 많이 늘었다는 점을 알아야 되고, 이 글자 수가 늘어난다면 사실상 이게 자기소개서와 다르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50, 50, 50, 50, 50의 6개면 글자 수가 300자거든요. 꽤나 많은 글자 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쓰느냐 되게 중요하다. 지금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서 보면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자율 자치 활동, 진로 활동, 진로 탐험 활동에 관해서 6건을 쓰도록 되어져 있고, 첫 번째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어디에 주고 적을 것이냐 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 50자를 어떻게 적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죠. 단지 사실만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지원한 학과와 관련이 돼서 학생의 우수성, 활동의 가치, 활동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결국은 6개 대학의 학과가 다 다르다면 거기에 맞게 개별적으로 다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봉사활동도 보시는 것처럼 고려대학교가 아니라 연세대학교는 봉사활동이 6개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봉사활동에 대한 비중을 크게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따라서 내가 연세대학교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고등학교 1, 2, 3학년 기간 동안에 여기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봉사활동들을 좀 더 다양하게 갖추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하지만 일반적인 대학들은 사실 봉사활동에 대한 반영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 대부분 재배국민 전형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들은 학업,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활동이고, 이렇게 공동체와 관련된 활동들은 비중이 크진 않지만 연세대학교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봉사활동이 6개 항목이며 글자 수가 50자씩 구성이 되어진다. 비중이 크다. 이 점을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대신 이렇게 비교과 활동 기록표는 연세대학교는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나 학교 외에서 이루어졌었던 활동들이 사소한 거라도 있다면 적극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기재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뭐를 했다,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이 활동의 의미, 활동의 가치, 그 활동에서의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죠.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라면 자소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소서를 왜 12년 특례에서 자소서를 부활했을까? 중요하니까 부활한 거예요. 그만큼 가치가 크기 때문에 부활한 거예요. 하지만 자기소개서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기소개서니까. 절대로 이거 아닙니다. 자소서는 입시에 정말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성적이 낮아도 자소서를 잘 쓰면 붙을 수 있다. 성적이 높아도 자소서를 못 쓰면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자소서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첨삭을 받아 진행할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자기소개서가 1번, 2번, 3번, 4번이기 때문에 자기소개 문항이 상당히 많아요. 서울대와 연세대학교 2개 대학이 자기소개서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연세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서울대학교는 하나의 문항에 4,000바이트이기 때문에 연세대에 쓴 자소서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자소서를 쓰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하이프립에서 진행하는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일 첫 번째는 지원 대학 학과 결정을 위한 컨설팅의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학생의 학력의 지표, 그 다음에 서류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평가해서 학생이 실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과 학과를 결정하는 과정들이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는 자격 조건과 제출 서류죠. 초중고등학교 해외 이수자나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격 조건과 관련이 되어진 서류들을 심사하고 발행이 되어진 서류에 문제가 있는지를 다 확인하게 될 거고요. 서류 작업에서 다소 문제가 생긴다면 사유서를 작성을 해서 서류를 보완하도록 과정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겠죠. 서류 평가 100%이든 면접이 들어가든 간에 결국은 비교과 활동 기록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요. 12년 특례에서는 자기소개서가 부활되어지면서 일부 대학에서 비교과 활동 기록표의 글자 수가 늘었고 3년 특례도 마찬가지로 글자 수가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느냐, 무엇을 작성하느냐, 어떤 내용을 넣느냐, 그리고 지원하는 학과와 어떤 연관성을 맺느냐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서 첨삭과 추천서의 작업들, 이 과정들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하게 된 거고요. 이런 과정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외국민 전형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성적이 좋다고 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좋은 거, 표준학력 지표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거, 그 다음에 서류 준비를 하는 거, 서류 준비한 부분들 다시 온라인에서 작성하는 거, 온라인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학 학과와 적합성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글을 쓰는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온라인의 페이지를 입력하여 작성하면서 모든 내용들을 온라인에 작성하고 또 대학의 일부는 이제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편 발송되어지는 서류들을 다 직접 다 스캔하고 그것을 묶어가지고 발행하는 과정들, 이 모든 과정들이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라는 과정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과정들이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과정들이 포함하게 있기 때문에 하이퍼리뷰에서는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지 않아요. 1차적으로 모집되어진 인원들은 마감이 되어졌고요. 2차적으로 몇 명에 한해서만 2차적으로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게 워낙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6월 가가지고는 신청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짧은 기간에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접수를 받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7월 원서 접수의 과정까지 원서 접수 대행 서비스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합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각 대학별로 제출 서류에 대한 준비에 대한 과정, 어떻게 서류를 준비하는 게 효과적일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